자,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 하면 사실 배운 게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많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좌표계 변환이죠. 자, 좌표계를 변환하는 거가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자, 직교좌표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극좌표계. 혹은 뭐 지수좌표계라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자, 요 두 개를 쓰는데 요 두 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복소수예요. 그렇죠? 복소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 두 개의 좌표 체계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복소평면이라는 걸 도입했죠. 복소평면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X축을 우리가 실수축으로 놔요. 그리고 Y축을 허수축으로 놔요.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이 뭐냐, X축, 뭐 Y축 했을 때, X, Y의 좌표가 어디에 찍히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달라지죠.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뭐 A 플러스 JB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을 때, 이 A 더하기 JB라고 하는 복소수는, 자, 요 실수값에 해당하는 위치, 그리고 이 허수값에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하게 되면 그게 뭐? 자, 직교좌표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 플러스 뭐 JB 혹은 A, B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직교좌표계에 대한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점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극좌표계였는데 극좌표계로 표현할 때는 자, 이와 같이 표현했어요. 여기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매그니튜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요 매그니튜드 값을 우리가 지금 요거를 뭐 x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자, 뭐 절대값을 취한 부호에다가 그 안에 x를 넣게 되면 이게 저 복소수 x에 대한 매그니튜드 값을 혹은 앰플리튜드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앰플리튜드 혹은 매그니튜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거리를 알고 그리고 이 사이에 끼인 각 세타를 알면 우리가 이 점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를 A, B라고 했을 때 자, x의 매그니튜드라고 하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의 루트를 한 것과 같고 그리고 자, x의 각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타라는 이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요?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잠깐 탄젠트 역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자, a분의 b를 취하게 되면 그게 요 각도로 나타내지게 되고 그래서 극좌표계는 자, 매그니튜드 x와 앵글 여기 x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얘는 뭐 a,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혹은 a 플러스 jb도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 이 극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기가 편하다? 복소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할 때 편하다. 그리고 직교좌표계는 복소수를 덧셈과 뺄셈을 할 때 편하다라고 했어요. 자, 덧셈 뺄셈을 할 때는 그냥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하고 빼면 돼요. 자, 극좌표계 같은 경우, 곱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 매그니튜드 A의 뭐 각도 뭐 세타 1, 뭐 매그니튜드 B의 각도 세타 2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각도 세타 2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복소수가 있다고 하면 자, 얘네 둘을 만약에 곱한다. 이게 좀 애매하구나. 이렇게 합시다. A 곱하기 B를 한다. 그러면 자, 매그니튜드들끼리는 곱해줘요. 그리고 각도들끼리는 세타 1, 세타 2로 더해줘요. 나누기일 경우에는 B분의 A다 라고 하면 자, 매그니튜드들끼리는 이 순서에 맞춰서 나누어 주면 돼요. B분의 A로 하고 각도는 자, 분자의 각도에서 분모의 각도를 빼주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우리가 해야 될 거가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자, 좌표계 변환이잖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했었던 거는 이제 A, B 혹은
a 플러스 jb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극좌표로 변환하는 걸 했었는데, 그럼 만약에 a 매그니튜드의 뭐 각도 세타 1이라고 하는 극좌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직교좌표계로 바꾸는 것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그거는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뭐 임의의 점 한 점이 있고 얘에 대해서 지금 매그니튜드가 절대값 a, 그리고 지금 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끼인 각을 세타 1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x축으로의 정사형된 값, 지금 요 점을 우리가 뜻할 때 요 x축으로의 정사형 값을 실수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실수부는 어떻게 된다? 매그니튜드 a의 코사인 세타 1. 자, 그러면 여기 허수부에 해당되는 요 값은 우리가 이 점의 y축으로의 정사형 값이라고 했었고, 그거가 어떻게 되냐면 a의 사인 세타 1으로 됐었죠. 자, 요 관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 우리가 알고 있었고, 지난 시간에 추가로 하나 더 했던 게 뭐였냐면, 자, 복소 전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었죠. 자, 복소 전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전압이나 전류가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된 걸 우리가 복소 전원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복소 전원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정연파, 그러니까 1장에서 배웠던 게, 그러니까 8.1에서 배웠던 게 이제 정연파 신호예요. 입력 전원이 정연파인 경우에 가령 뭐 V1이라고 하는 전압이 뭐 A 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면, 자,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문제는 아니죠. 문제는 아니고 이제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있었는데, 자, 시험 강제를 우리가 설정할 때 가령 뭐 VF라고 하는 시험 강제가 있다고 그랬을 때 시험 강제를, 여기를 A를 쓰면은 좀 노테이션이 이상하구나. 뭐 이렇게 합시다. V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자, 시험 강제를 A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B 사인 세타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2번 미분하고 1번 미분하고 그냥 개수를 곱해주고 그 과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자, V1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매그니튜드의 익스포넨셜의 J 세타 1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얘가 결국 뜻하는 거는 자,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J 사인 세타 1. 자, 오일러 항등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사인 세타로 놨지만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생성되는 응답이 있을 거고 얘에 의해서 생성되는 응답이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가 선형소자를 이용하니까 선형의 원리에 의해서 중첩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복소 전원이 들어간 걸로 계산하게 되면 어떤 간편함이 있느냐, VF라고 하는 이 시험 강제해는 A 곱하기 exponential의 J 세타 1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자, 미분 혹은 적분을 할 때 있어서 계산이 훨씬 쉬워지죠.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사인 혹은 뭐 코사인 형태의 전원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복소 전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어요. 그러면 응답도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답도 복소수 형태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거는 복소수가 아니라 어떤 사인 혹은 코사인 형태의 값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최초에 주어졌던 게 사인 형태의 전원이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에 코사인 항이 있고 뭐 사인 항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인 항을 갖다가 답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최초에 주어졌던 게 코사인 세타라고 했다면, 코사인의 형태라고 했다면 최종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답 중에 코사인 형태만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이 두 개는 플러스 여기 J가 붙어서 허수부와 실수부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섞이지 않고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앞에서 하나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우리가 정연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세 가지의 값을 알고 있으면 하나의 정연파를 특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연파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기함수이고, 자, 매그니튜드가 A라고 했을 때, 자, A 코사인, 자, 오메가 T 플러스 뭐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뭐? 각속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원주상을, 자, 매그니튜드가 A 혹은 반지름이 A인 원을 돌고 있느냐예요. 자, 그래서 복소평면상에서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원이 하나 있고, 이 원점으로부터 이 원주상까지의 거리가 A이고, 자, 요 A이고,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절대값 안 지워도 되는구나. 예. 이게 양수이기 때문에 A이고, 그리고 뭐, 자, 각도가 만약에 오메가 값이 플러스면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고요. 오메가 값이 마이너스면, 자,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것을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는데, 이 위상은, 자, 시간이 0일 때, t 이퀄 0일 때 이 신호의 혹은 이 뭐 사인 웨이브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t 이퀄 0일 때 뭐 파이의 위치에서 시작하더라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자, 이 위상이라는 거는 이제 오늘 이제 페이저를 다룰 때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페이저를 다룰 때 얘기가 나올 건데, 자, 페이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했던 게, 가령 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다 라고 하는, 여기 a 붙입시다. 이와 같은 코사인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 자, 얘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꿀 때 뭐 어떻게 한다? 자, t는 0일 때를 가정하고 구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이 항은 우리가 페이저에 반영하지는 않고, 페이저에 반영하는 거는 가령 이거를 우리가 뭐 V라고 하는 전압이라고 한다면, 페이저를 쓸 때는 좀 이렇게 굵은 글씨를 써줘요. 그래서 자, 이것의 페이저 표현은, 자, 매그니튜드와 자, 위상값만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오메가 값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그러니까 8장의 후반부에서 임피던스라는 거를 다뤄요.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복소 전원이 가해졌을 때, 혹은 이제 정연파 신호가 가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 그다음에 컨덕터, 그다음에 저기 인덕터가 있죠. 커패시터와 인덕터가 있죠. 자, 커패시터와 인덕터 저항을 우리가 저항 다루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직류 회로에서 저항을 다루듯이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임피던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저항에 매칭되는 개념이 임피던스고, 자, 어드미턴스라는 개념은 이제 그러니까 컨덕턴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그냥 R이라고 하는 거, 저항 R은 그냥 R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커패시턴스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바뀌어요. 인덕턴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임피던스를 계산하게 되면. 그리고 L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로 바뀌어요. 그러면 자, 지금 얘가 뭐 G의 C, 이거가 G의 L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뭐 G의 R이다. 임피던스를 우리가 G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요 값을 알아야 우리가 이 회로에 어울리는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오메가 값을 항상 확인해 주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이고, 이제 오늘 해야 될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뭐 지난 시간에도 살짝 하긴 했는데, 일단 페이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그러니까 이어서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VGT라고 하는, 자, 뭐 전압이겠죠. 전압원이 주어졌어요. 이 전압을 우리가 자, V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표현되었죠. 자, 얘가 매그니튜드 값, 그리고 얘가 앵귤러 프리퀀시, 그리고 얘가 위상 혹은 페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페이저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그니튜드와 위상만 가지고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정연파를 표현했을 때 위상 혹은 각도와 그 앵글이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얘를 얘기하게 되겠죠. 자, 앵글과 여기 페이저에서의 앵글이 이렇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페이저에서의 앵글이라고 하는 이 값은 여기 일반적으로 쓰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서 t 이퀄 0일 때 값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쓰여져 있죠. 자, 페이저는 일반적으로 t 이퀄 0일 때를 표현한다. 요것만 좀 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이거를 우리가 나눠 쓸 수 있죠. 지수 부분을 나눠 쓰게 되면은 자, 나눠 썼을 때 이 부분과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부분.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이 따로 나누어지는 거죠. 지금 t가 들어가면서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페이저라고 하는 이러한 값으로 변환을 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형태는 전류나 전압이나 동일해요. 이거를 우리가 정연파 형태로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 정연파의 매그니튜드와 위상을 가지고 변환해 주면 된다. 자, Vm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를 저기 복소 전원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익스포넨셜 함수로 바꿔줬었죠. 오일러 항등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변환이 됐었어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요것이 자, 복소수 형태가 되는 거고 그것의 실수부를 따로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를 이용해서 바꾸게 되면 자, 시간 t에 연결된 부분을 제외한다. 혹은 t 이퀄 0으로 만들어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제외시키고 이 부분만 가지고 페이저를 만들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페이저가 만들어지더라. 알겠죠? 자, 페이저를 이렇게 써서 표현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이와 같은 표현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자, 결국은 그냥 계산을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과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따로 나누어 썼다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이 P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페이저 변환에 대한 건데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거를 페이저로 변환하게 되면 자, 굵은 올드 형태의 글씨로 썼을 때 V에 해당하는 거고 VM의 exponential J 파이. 자, 이거를 뭐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VM의 자, 파이로 바뀌게 되고요. 자, 지금 이와 같은 페이저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원래의 형태로 바꾸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값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지. 계속 코사인만 나와. 왜 그럴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으로는 코사인을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왜냐하면 페이저라는 것이 지금 정연파 신호의 위상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코사인과 사인 간에는 90도만큼의 위상차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코사인을 기준으로 했는데 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사인을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둘 사이에는 90도만큼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앞으로 기준을 정할 건데 이 다음 슬라이드 나와요. 그 기준이 뭐냐? 앞으로는 사인이 나오면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위상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기도 코사인, 여기도 코사인. 그래서 코사인 얘기만 계속 나오는 이유가 기준을 코사인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됐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8.6에서 자, 메쉬 커런트 I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VG라는 게 6코사인 ET로 주어졌을 때 메쉬 커런트 I를 구해라.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뭘 계속했었냐면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구하는 걸 계속했어요.
이제 그거가 너무 이렇게 막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회로를 봤는데도 여기서 강제응답과 고유응답을 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고유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도기 상태에서 나타나는 응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자,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만약에 얘가 직류 전원이라고 한다면 직류 정상 상태에 있는 회로겠죠. 자, 얘는 지금 교류 전원이 물려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그 값이 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값이 변하는 패턴이 일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교류 정상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과도기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위치가 없는 회로에서는 우리가 고용답과 강제응답을 고민할 필요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순한 뭐 키르호프 법칙이나 뭐 아니면 뭐 메셔런시스나 뭐 노더런시스 그런 걸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자, KVL을 써줘야겠죠. 지금 메쉬 커런트 I를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가 KVL을 이용해서 이 회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VG는 6 코사인 이트라고 주어졌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단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복소 전원으로 바꿔준다. 그냥 놓고 풀어도 돼요. 그냥 놓고 풀어도 되는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복소 전원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VG, 자, 그냥 원래가 VG였으니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VG1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VG1은 6 곱하기 exponential JET라고 하는 복소 전원으로 바꿔줬어요. 자, 복소 전원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는 복소 응답에서, 복소수 형태의 응답에서 자, 코사인이니까 실수 부분만 따로 띄어내줘야 돼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지금 KVL을 쓰게 되면 자, 1N이 지금 인덕터에서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4옴에서의 이 전압 강화가 있죠. 그것이 여기 1 곱하기 DT분의 DI 그리고 4 곱하기 I가 전체 회로에서의 전압 강화량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플러스로 나오기 때문에 VG만큼의 혹은 VG1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VG1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 써줬어요.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요. 자,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자, 고유응답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과도기 상태를 그러니까 과도기 상태가 아닌 안정 상태이기 때문에 고유응답은 이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자, 시험 강제만 생각해 주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시험 강제를 A 곱하기 exponential의 JET의 형태로 놨어요. 그럼 얘를 여기에 대입해서 한 번 미분하고 4 곱하고 뭐 그랬을 때 이 A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이 식이 그렇게 나올 식이에요. 얘를 지금 여기 뭐 1번식이라고 한다면 이 1번식에 대입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자, A를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자, 이 계산은 극좌표 형식으로 계산하면 편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계산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냥 같이 좀 보면 자, 위쪽에 실수 형태로 나왔잖아요. 자, 실수 형태를 우리가 페이저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실수인 경우 페이저로 바꾸면 자, 처음에 생각이 잘 안 나면 이 좌표 평면상에 한번 표현해 봐요. 6이라는 숫자는 뭐 양의 X축의 어딘가에 찍혀 있는 점이겠죠. 그러면 얘는 위상이 얼마예요? 0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뭐 4가 있고 2가 있다라고 하면 자, 이와 같은 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매그니튜드 값이 4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의 루트. 그러니까 이게 루트 20에 해당되는 거네. 그래서 2 루트 5 그리고 자, 각도는 지금 아크 탄젠트 혹은 뭐 탄젠트 인버스의 2분의 1인데 그 값이 여기 뭐 이미 나와 있지만 26.6도예요. 그래서 자, 이 값을 극좌표 형태에서 이 값을 계산하면 자, 2 루트 5분의 6 그리고
0-26.6도라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나온 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A라는 값을 구했으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게 되죠. 앞부분에 있는 얘는 페이저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부분은 아니고 가끔 학생들이 이제 뭐 풀었다는 그 신난 마음에 여기까지 계산하고 끝을 내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복소수 형태의 답이 나온 거고 우리가 처음 주어졌던 거는 코사인 형태, 다시 말하면 실수 형태의 전원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실수 부분을 취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1.34 코사인 2t-26.6도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은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자, 코사인 형태로 먼저 변환을 하고 그러니까 기준을 코사인을 정할 거기 때문에 코사인 형태로 변환을 하고 난 후에 페이저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가 주어지면 자, 이거를 코사인을 변환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90도만큼 빼주면 되죠. 코사인과 사인 간에는 코사인의 위상이 90도 앞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우리가 코사인을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90도를 빼줘야, 그러니까 90도를 빼주는 요 위상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의 어떤 소스가 주어져 있으면 이것의 이제 컴플렉스 소스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자,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이미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이 위상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앵글 파이 혹은 A의 익스포넨셜 J 파이의 형태로 써주면 된다. 자, 얘도 이제 페이저의 형태로 보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쓰는 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더 간단한 이 형태를 앞으로 계속 쓸 거예요. 그렇지만 뭐 간혹 가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본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뭐 코사인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인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자, 이때 어떻게 되냐는 거지. 자, 이때는 이제 90도만큼 위상차를 우리가 빼주면 되죠. 자, 코사인을 변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90도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복소 전원의 이제 변환으로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파이 마이너스 90도만큼의 위상 값이 페이저의 앵글 값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테이블 9.1은 알렉산더 책에 나오는 9.1이에요. 자, 그 알렉산더 책에 나와 있는 이 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표는 뭐 기억을 하던 외우던 아니면 뭐 이해를 하던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사인으로 나오면 우리가 앞으로는 코사인으로 바꾼 후에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금 여기 예제 9.3인데 이거는 이제 알렉산더에 있는 예제를 갖고 왔고요. 자, 봅시다. 지금 자,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계산이에요. 아마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계산과 관련된 예제를 좀 갖고 와봤어요. 자, 지금 보면은 자, 분모의 극좌표 형식과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이제 페이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컴플렉스 소스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극좌표 연산을 여기서 연습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니까 지금 페이저와 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 직교좌표계가 있고 지금 극좌표계로 표현된 게 있어요. 근데 덧셈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덧셈이니까 분자에 있는 요 극좌표 형식을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계산되어서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계산기를 좀 써야 되고 자, 일단은 쓰게 되면 10 코사인 마이너스 30도 더하기 자, J 사인 마이너스 30도. 자, 요것이 지금 10의
앵글 마이너스 30도라고 하는 저 극좌표 표현의 직교좌표의 변환값이에요. 여기다가 3 마이너스 J4를 계산해 더해주면 되죠. 자, 그렇게 계산된 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10 코사인 마이너스 30도에 해당되는 게 지금 8.66. 그리고 자, 사인 마이너스 30도에 J 붙인 게 지금 여기 J5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요 계산해 주면 되고, 아래쪽에는 지금 보면은 여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켤레 복소수를 계산하라는 저기 아스테릭스 표시가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복수 공액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J 앞에 붙어 있는 부호를 뒤집어 주면 돼요. J 앞에 붙어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뭐 이거를 뭐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줘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얘에다가 얘 곱하고 얘 곱하고 더하기 얘에 얘 곱하고 얘 곱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써줘도 돼요. 자, 굳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사실은 극좌표로 변환하고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곱하고 곱하고 뭐 곱하고 곱해서 더하는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계산을 편하게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나왔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어서 나눗셈을 할 건데, 만약에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J 22를 분모 분자에다 다 곱해줘요. 그런 다음에 계산해도 돼요. 근데 뭐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얘를 갖다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자, 요거는 뭐 계산기 써야 돼요. 계산기 써야 되고, 자, 변하는 과정만 봅시다. 지금 여기 11.66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9가 있어요. 그러면 복소 평면상에서 양수 부분에 뭐 11.66이 있을 거고 음수 부분에 마이너스 9라는 값이 있으면 각도는 자, 음의 각도가 나오겠죠? 이 각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대로 쓰든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뭐 탄젠트 계산하고 그러면은 계산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자, 세타가 이만큼 있는데 나중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더라라는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9로 가죠. 그러니까 플러스 9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1에 11.66에 9. 요거를 계산하면은 뭐 얼마라는 값이 나오겠죠. 뭐 저기 나온 것처럼 지금 이 뭐 37.66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치환해서 구한 거니까 원래 답은 얼마여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더라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산할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가급적 여기 1사분면으로 바꿔준 다음에 계산 결과를 나중에 적절하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자, 이와 같이 나오더라. 요거는 자, 손으로는 계산 못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를 연습을 꼭 해보세요. 알겠죠? 자, 뭐 눈으로 보면은 뭐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계산기로 진짜 실제로 한번 해봐야 돼요. 굉장히 헷갈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정연파를 페이저로 바꾸는 연습이에요. 예제 9.4에 해당하는 거고, 역시나 알렉산더 책에 있는 거고, 지금 V라고 하는 어떤 전압원이 자, 사인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렇죠? 네, 사인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90도를 빼줘야 되지. 그렇지? 코사인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 이제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를 봐야 돼요. 매그니튜드가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먼저 계산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A의 형태를 코사인으로 바꿔주기 위한 과정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여긴 안 나왔구나. 예, 여긴 표가 안 나왔네. 자, 지금 요거 그냥 봅시다. 마이너스 사인 A를 우리가 코사인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4 사인 뭐 30t 플러스 50에 지금 이 앞에 있는 매그니튜드를 플러스로 바꾸고 코사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자 플러스 90도를 계산을 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계산이 끝까지 안 되는데 페이저는 4에 140도 요게 되겠죠. 이해되죠? 자 나중에 과제로 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더 내줄게요. 그때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자, 예제 8.7까지 하고 뭐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8.7은 지금 보듯이 코사인 형태의 전원과 그러니까 전압원과 사인 형태의 전류원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제 페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풀 건데 얘를 바꿔주는 거를 해야겠지.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얘를 코사인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페이저 형태로 바꿨을 때 얘기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복소 전원의 형태로 바꿔주고 싶으면 지금 자 왼쪽에 있는 요 회로 요 값도 지금 뭐 이렇게 36 곱하기 익스포넨셜 j 뭐 2t 플러스 30도로 바꿔주고 오른쪽도 일단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90도를 계산해주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와 같이 복소 전원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를 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전원이 나오든 그 정연파 전원이라고 한다면 걔를 우리가 복소 전원으로 바꿔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그냥 사인과 코사인 형태로 놓고 풀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그리고 코사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까지 연습을 했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듯이 바뀐 전원이 생성되었죠. 복소 전원이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여기 문제에 주어진 것처럼 자, I1 그리고 I2라고 하는 메쉬 커런트가 왼쪽과 오른쪽에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를 먼저 볼 거예요. 여기 박스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죠. 단지 차이가 나는 거는 자, 요 3헨리에는 I1과 I2가 모두 다 흐른다라는 것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I1 기준으로 볼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고 그래서 4I1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3 곱하기 DT분의 그러니까 DI인데 I라는 게 I1 마이너스 I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I2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 오른쪽 회로는 전류원 하나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I2라고 하는 값은 뭐다? 그냥 이 전류원 값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I2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전압 상승에 대한 거를 갖다가 써주게 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관계식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데 자 dt분의 di1 더하기 3분의 4i1 이퀄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되더라. 그러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고유응답을 고민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얘도 지금 교류 정상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고 지금 보면은 자, 12 곱하기 익스포넨셜 j 30 그리고 j 곱하기 4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105도 자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자 지금 매그니튜드 12 그다음에 위상 30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살짝 이상하지
오타인 것 같죠? 마이너스 J 105도인데 마이너스 15도를 썼어. 마이너스 105가 아니라 여기 0이 생략됐나 싶은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일단 마이너스 부분을 빼고 생각해 볼게요. 자, J의 105도라고 하는 거는 익스포넨셜의 J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아니 잠깐만. 지금 이 J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를 포함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 지금 J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은 자, J라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자, 플러스 J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 90도만큼의 값을 가져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 J인 경우에는 지금 이만큼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만큼의 각도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듯이 지금 J라고 하는 것이 이제 90도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만큼의, 그러니까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 잠깐만, 각 이상하다. 아, 지금 저 J가 아니라, 쏘리. 예. 내가 여기 있는 이 J, 예. 여기 있는 J가 문제죠, 지금. 예. 지금 위쪽에는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105도이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105도라고 하는 값이 이제 마이너스 105도라고 하는 값이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J만큼이 더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J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플러스 90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J라고 하는 것이 이 위치에 있으면 플러스 90도, 이 위치에 있으면 마이너스 90도의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 플러스 90도만큼의 위상이 여기 붙어 있는 이 J 때문에 더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5도 플러스 90도의 값이 되더라.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마이너스 15도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나도 좀 헷갈렸으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이것만 따로 놓고 생각할게요. J4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J 105도.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얘만 따로 표현할게요. 얘를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4의 마이너스 105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게 곱해진 거예요. 얘를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혹은 페이저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아까 6이라고 하는 실수는 6의 자 0도라고 했잖아요. J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까? 1의 90도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J라고 하는 값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매그니튜드가 1인 거고 매그니튜드가 1인 원상에서 요 위치 그러니까 요 위치 아이고 같은 색깔인가 보네. 여기 요 위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위상 90도 이 반지름의 길이 1 그래서 자 여기에 1 90도 그러면 매그니튜드들끼리는 곱해주고 그래서 4가 나오고 앵글들끼리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05 플러스 90도 그래서 이거가 마이너스 15도가 돼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온 게 지금 이와 같은 결과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국소수에 대한 덧셈이죠. 그래서 이대로 놓고 우리가 또 덧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실수, 허수 그리고 실수, 허수로 바꿔준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실수분은 실수분끼리에 대한 합 그리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에 대한 합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주면 우리가 복소수의 덧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 나머지 부분들은 아래 쓰여져 있는 이 부분들은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산기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답이 지금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앵글 계산되고 나오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자, 실수부가 양수이고 호수부가 양수이기 때문에 각도는 일사분면에 위치하는 각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각도의 크기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자, 얘는 얘와 얘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우면 이 값이 나와야 돼요. 자, 계산기 꼭 이용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아직 계산이 끝난 게 아니죠. 계산을 해봅시다. 자, 지금 방금 전에 구한 것처럼 방금 전에 구한 게 이거 구한 거예요. 자, 이거 구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풀어주면 되지. 자, 강제 함수 부분이 이와 같이 익스포넨셜 함수 형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익스포넨셜 함수의 시험 강제 a 곱하기 익스포넨셜 j2t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자, 이와 같은 계산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이 부분은 동일한 거니까 이 부분 동일한 거는 제외시키고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구해줘서 그 a 값을 여기에 대입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복소수 형태의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실제 구해야 되는 건 뭐? 아까 앞에서 코사인 형태의 자, 여기를 우리가 코사인 형태로 바꿨었죠. 그래서 코사인 형태. 다시 말하면 복소 응답의 실수 부분을 따로 빼서 답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a 값을 구하는 과정은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구해져요. 지금 이거를 묶어줬을 때, 그러니까 얘를 A로 묶어줬을 때 지금 3분의 4 플러스 J2 거기에 A 이퀄 지금 요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3분의 4 플러스 J2 분의 지금 여기 있는 요거를 갖고 왔고 그러면 얘를 급좌표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바뀌게 되고 급좌표의 나눗셈 계산은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나눠주고 각도들끼리는 빼주면 되니까 지금 이와 같이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뭐다? 복소수다 답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 계산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답은 지금 앞에서 나온 복소수의 형태의 답에서 지금 코사인, 그러니까 실수 부분을 가져와야 되죠. 코사인 값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의 실수부인 이 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8.5의 내용은 이제 전압 전류 관계식 혹은 전압 전류 법칙이에요. 근데 이제 페이저에서의 전압 전류 법칙이고 자, 뭐 페이저에서의 전압 전류 법칙이 뭐 이렇게 굉장히 특별하지는 않고 자, 페이저라는 게 매그니튜드와 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위상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을 좀 심도 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페이저 형태의 전압과 페이저 형태의 전류가 있을 때 거기에 자,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장점이에요. 페이저를 우리가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 자,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직류 전원을 다룰 때에는 뭐 직류 전원이든 교류 전원이든 자, 뭐 페이저 형태가 아닌 다른 뭐 우리가 회로를 다룰 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회로를 다룰 때에는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을 따로따로 취급해 줬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덕터, 커패시터, 저항을 하나로 자, 다시 말하면 하나의 임피던스라는 개념으로 합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덕터와 커패시터와 저항을 합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실수 부분을 이제 담당할 거고요. 임피던스의 실수부가 자, 다시 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임피던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저항의 개념이에요. 저항의 개념인데, 자, 이 임피던스를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우리가 앞에서 뭐 따로따로 다루었었던, 앞에서는 우리가 커패시터를 뭐 따로, 그다음에 인덕터를 따로, 그다음에 저항을 따로 그런 식으로 계산했었죠. 자, 근데 이제 임피던스라는 걸 도입함으로써 우리가 복소 평면상에서 커패시터, 인덕터, 저항을 하나의 어떤 임피던스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묶었을 때, 자, 저항은 임피던스의 실수부에 해당돼요. 자, 이거 중요해요.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 임피던스라는 어떤 복소수 값을 구했을 때 그것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게 저항값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자, 뭐 L과 C가 있겠지? 이거는 뭐겠어요? 자, 허수부에 반영되는 값이 이 값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얘와 얘가 하나는 뭐 J 오메가 L, 하나는 J 오메가 C분의 1의 형태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찍혀요. 자, J 오메가 L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인덕터에 해당되는 게, 자, 허수축의 양수 방향. 그리고 커패시터에 해당되는 게 허수축의 음수 방향에 찍혀서 이거를 우리가 합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 자, 요 개념은 이제 8.6이 지금 임피던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다룰 거예요. 근데 자,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위상에 대한 관계, 그것만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압 전류에 대한 관계식인데, 자, 저항 회로에서의 전압 전류 관계식이에요. 그러면 자, 전류가 있고 지금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우리가 V equal IR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전압과 저항의 아니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인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메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죠? 저항 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식이 오메 법칙이었어요. 자, 이 오메 법칙이 페이저 회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저항이 있고 지금 자, 굵은 글씨를 썼어요.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얘가 뜻하는 게 뭐냐? 페이저예요. 뭐 가령 지금 뭐 IM이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에 파이 1이라고 하는 위상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페이저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페이저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표현된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을 우리가 오메 법칙을 그대로 따라서 쓸 수 있는데, 자,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 빨간 줄로 표시된 이거예요. 여기 있는 이 회로는 타임 도메인 회로예요. 자, 시간축에서의 회로를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생략해서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앞에서 어떻게 썼어요? 자, I, T, 뭐 V, T 이런 식으로 자,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썼었죠. 근데 자, 페이저 회로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바뀌는 게 뭐예요? 자, 오메가라는 것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오메가에 대한 회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프리퀀시 도메인을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개념에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자, S 도메인 그리고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사실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이제 프레 트랜스폼인데 프레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프리퀀시 도메인과 관련된 얘기들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오메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이 도메인이 프리퀀시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장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 중에 일부가 뭐냐면 주파수 응답에 대한 거예요. 이런 주파수를 우리가 넣어줬을 때 물론 이제 오메가 혹은 뭐 F로 표현하는 것 마찬가지죠. F나 오메가나 우리가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파수 성분들에 대해서 어떤 응답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주파수 응답에 대한 거고 14장에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전압 V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류 I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죠. 자, 정연파 혹은 이제 복소수 형태로 되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타임 도메인에서 자, V는 IR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이 식에다가 여기서 구한 I, 여기서 구한 V를 써주되 지금 여기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V와 I는 페이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오게 되고 자, 지금 이 오메가 값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값으로 되더라.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관계식이 역시나 페이저 회로에서도 성립한다.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오메 법칙이 성립한다. 끝.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V는 I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이 성립하는데, 자, 지금 V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그리고 I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표현이 돼요. 지금 여기 요 V랑 요 I는 아래 첨자예요. 그러니까 파이 I고 파이 V라고 하는 전압에 대한 위상과 전류에 대한 위상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위상이 달라지냐 같냐예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Vm 곱하기 exponential J 파이 V equal 자 R 곱하기 IM의 exponential J 파이 I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얘와 얘가 같고 지금 얘와 얘가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지수함수부는 지수함수부끼리 그다음에 그 앞에 붙어 있는 이제 뭐 어떤 상수부는 상수부끼리 같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런 관계식에 의해서 지금 요런 관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내용이고 오메 법칙에 대한 내용이죠. V는 IR이라고 하는 거. 자, 얘가 중요해요. 저항회로는 위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뭐 파이라는 위상을 가진 뭐 전류를 흘려줬으면 그것의 응답으로 나오는 전압의 위상도 역시나 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회로를 보면 자 VT에 대한 것이 있고 여기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류를 넣어줬다고 합시다. 전류를 입력으로 넣어줬다고 해요. 이런 전류를 입력으로 넣어줬을 때 자, 매그니튜드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VM과 IM 사이에 R이라고 하는 지금 웨이팅 팩터가 곱해진 형태예요. 이 R 값에 의해서 VM과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 사이에 매그니튜드 값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런데 위상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상이 같다는 얘기는 이 곡선이 변화하는 패턴은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진폭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는 있어도 이 웨이브가 변화하는 패턴은 동일하더라. 그게 저항 회로의 특징이에요. 자, 이게 동일하다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면 뒤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걸 보고 넘어갈 건데 자, 예제 8.8을 같이 봅시다. 자, 전류를 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전압 V를 10 코사인 100t 플러스 30도로 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페이저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페이저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V라고 하는 페이저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코사인 형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90도를 빼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자, 매그니튜드 10에 지금 요 위상이 30도니까 페이저의 앵글이 30도다라고 표현하면 되죠. 이게 이 회로의 자, 전압에 대한 페이저예요. 그러면 자, 구하라는 게 전류죠. 전류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역시나 페이저 회로에서도 오메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I는 R분의 V로 쓰면 되죠. 그래서 자, R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5옴이니까 이거를 5로 나눠주면 되지. 자, 나눠줄 때 여기에 뭐 위상이 0도다라는 거를 이용하면 2의 30도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매그니튜드는 매그니튜드끼리 나눠주고 자 위상은 위상끼리 빼주고 위에서 아래 거 빼주고 그러면 자 이와 같이 결과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복소수 형태의 응답을 구한 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실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오메가 이퀄 100인 회로였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자, 2 코사인 100t 플러스 30도로 구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얘는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구한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써주게 되면 2 코사인 자, 100t 플러스 위상 30도인 걸로 써주면 되고 자, 지금 여기서
이 타임 도메인에서 구하게 되면은 역시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자, 요거 됐고. 자, 그럼 봅시다. 인덕터가 나왔어요. 인덕터는 어떤 관계식을 갖냐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전압 전류 관계식, 뭐 미분 적분을 표현된 식이 있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요. 자, 인덕터에서 전압 V와 전류 I의 관계는 이와 같이 나왔었죠. 우리가 방금 전에 그 KVL 쓸 때, 인덕터에서 KVL 쓸 때 이와 같은 관계식에 의해서 전압 강하 양을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L 곱하기 DT분의 DI라는 관계식이 있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전압 대신에 지금 여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매그니튜드 VM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V라고 하는 복소수 형태로 바꿔줬어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했었던 것과 동일해요. 전압을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그리고 전류를 복소수 형태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전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매그니튜드 IM에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I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자, 앞에 저항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곱해지거나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이 되게 되죠. 미분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지금 여기 앞에 붙어 있던 게 원래 L만 붙어 있었는데 자, J 오메가 L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저항회로 같은 경우는 뭐 VM 뭐시기 했을 때 여기 R 곱하기 IM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잖아요. 자, 저항회로에서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R 값이 그대로 프리퀀시 도메인 혹은 페이지 회로로 바뀌었을 때 그냥 R 값을 유지했었죠. 바뀌지 않아요. 근데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L로 표현되었던 것이 우리가 자 J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저항에서 뜻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뒤에서 이거를 결국은 뭐를 쓸 거냐? 자, 인덕터의 임피던스로 쓸 거예요. J 오메가 L. 자, 뭐 지금 여기서는 J 오메가 L이 중요하게 중요한데 그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자, J가 앞에 붙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와 결국은 지금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져야 돼요. 같아져야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M의 exponential J 파이 V 그다음에 J 오메가 L 곱하기 IM의 exponential J 파이 I가 같아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꿨을 때 이와 같은 페이저를 도입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게 이거죠. 그래서 자, 이것이 전압과 전류 간의 인덕터 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식인 거고 관계식상에서 자, 지금 여기는 오메가에 대한 텀은 없어지고 위상에 대한 텀만 남죠. 매그니튜드 위상에 대한 텀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위상을 파이 V라고 하면 자, 여기는 위상이 어떻게 될까? 일단 얘의 위상이 파이 I일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J만큼의 위상이 더해지겠죠. 곱셈이 되었으니까. 맞아요?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다뤘던 것처럼 J라고 하는 거는 단위원의 이 위치에서의 값이에요. 그러면 1에 90도라는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요 값이 결국 요 파이 I 더하기 90도만큼의 위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압의 위상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자, 전압의 위상이 파이 더하기 그러니까 파이 I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이 I 더하기 90도라고 하는 것이 전압의 위상이 되는 거고 전류의 위상은 파이 I가 되는 거니까 전압의 위상이 전류의 위상보다 90도 앞서 있죠. 그렇죠? 지금 이 방향으로 가면 앞서 있는 거고 이 방향으로 가면 뒤처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90도 앞서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원래 우리가 앞에서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를 인덕터에서 보게 되면 V는 L 곱하기 DT분의 DI라는 식으로 썼어야 돼요. 근데 자, 우리가 페이저라는 개념을 도입하니까 일단 이거를 J 오메가 L 곱하기 I로 쓸 수 있어요. 어떤 J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뭐 GL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로 대체하게 되면 V는
GL 곱하기 I의 형태로 쓸 수 있다. 마치 뭐다? 앞에서 봤었던 오음의 법칙과 유사한 형태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겠구나. 자, 위상에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전압과 전류 간의 위상 차이가 나는데 정확하게 90도만큼의 위상 차이가 나고 전압이 전류보다 90도만큼 앞선 위상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앞에서 했던 내용 다시 이제 쓴 건데 자, 페이저를 그러니까 전류에 대한 페이저를 이렇게 정의하면 자, 전압에 대한 페이저는 여기에 요거를 넣고 대입하면 지금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여기 J 오메가 L이라고 하는 게 오메가 L 곱하기 오메가 L의 90도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고 거기에 얘를 곱해주는 거니까 IM 곱하기 오메가 L이라고 하는 지금 매그니튜드들끼리의 곱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위상들끼리의 합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압의 위상은 이거, 전류의 위상은 이거. 그래서 90도만큼 차이가 나더라. 자, 인덕터를 봤으니까 이제 커패시터를 볼게요. 커패시터는 자, I는 C 곱하기 DT분의 DV라고 우리가 정의되죠. 그렇죠? 얘를 이용하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식이 정리가 돼요. 요거는 앞부분에 나온 거랑 동일하니까 뭐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을 보면 자, 지금 J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전압 앞에 곱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J 오메가 C분의 1이 곱해진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얘를 J를 분자로 올리게 되면 마이너스 J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의 형태가 돼요.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J 오메가 L의 형태였기 때문에 복소평면상에서 허수부의 그러니까 양의 허수부에 이 값이 찍혔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J니까 음의 허수부의 값이 찍혀요. 그래서 위상이 자 90도만큼 이제 마이너스 90도만큼의 값을 얘가 갖게 되죠. 자, 그래서 관계식은 지금 타임 도메인, 이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관계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될 거고 뒤에서 이제 위상차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I는 그러니까, 페이저 형태로 표현했을 때 I는 J 오메가 C 곱하기 뭐 페이저 V라고 될 거고 자, 이거를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자, V에 대한 전압에 대한 위상을 파이 V라고 하면 지금 얘가 가지는 것이 90도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지는 위상이 90도가 되잖아요. 그럼 90도와 지금 여기에서의 파이 V를 더한 값이 파이 I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전류에 대한 위상이 파이 V 더하기 90도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뭐가 앞서 있는 거예요? 전류가 더 앞서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압이 90도만큼 뒤쳐져 있는 거죠. 자, 전류가 90도만큼 앞서 있다로 외워도 되고 전압이 90도만큼 뒤쳐져 있다라고 외워도 돼요. 뭐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자, 그냥 J 오메가 L이니까 얘는 플러스 J의 값을 가져서 90도만큼 앞서 있다라고 보면 되고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90도만큼 이렇게 뒤쳐져 있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돼요. 자, 이렇게 볼 때는 여기를 전류에 대한 축으로 보고 여기를 전압에 대한 축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 기준을 잘 놓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전류 IT를 구하래요. 그리고 자, 커패시턴스 값이 1 마이크로페럿으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V라고 하는 것은 자, 전압 V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코사인 10 코사인 100t 플러스 30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앞에서 우리가 전류 I는 어떤 임피던스 곱하기 잠깐만.
자, 앞에서 우리가 전압 V는 페이지 형태로 표현했을 때 전압 V는 어떤 형태의 임피던스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임피던스 곱하기 자, 전류 I의 형태였어요. 그렇죠? 근데 커패시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임피던스가 어떤 형태로 생겼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습할 거니까 자, J 오메가 C 분의 1의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자, 이걸 대입하면 J 오메가 C 분의 1 곱하기 전류의 페이저 I로 쓰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식을 변형하면 자, 여기 I를 놓고 얘를 넘겨주면 J 오메가 C 곱하기 자, 전압의 페이저 V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뭐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지금부터 외웁시다. 타임 도메인에서 저항 R이 있어요. 이거는 페이저로 변환했을 때 그냥 저항 R이에요. 아, 임피던스. 자, 페이저가 아니라 임피던스. 자, 여기 임피던스.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인덕턴스 상수가 L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임피던스로 변환하게 되면 J 오메가 L로 변환이 돼요. 자, 커패시터 C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변환이 됩니다. 자, 요거는 외웁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값이 나오게 되고, 자, 지금 보면은 오메가 값이 얼마냐인데, 자, 이 오메가 값이나 여기서의 오메가 값이 같은 거예요. 이 회로는 오메가 값이 100인 회로예요. 우리가 코사인 사인 쓸 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의 형태를 쓰게 되잖아요. 자, 여기 있는 얘가 오메가 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메가 값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 임피던스 값을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로를 볼 때 앞으로는 오메가 값이 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10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 앞에 J가 곱해져 있고 아까 마이크로 그러니까 1 마이크로였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이 곱해져 있어요. 거기에 지금 페이저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매그니튜드 10과 페이즈 앵글 30도를 가지고 페이저를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지금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결국 갖는 거는 1에 90도라는 앵글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각도 90도와 여기 30도가 더해져서 자, 120도라는 거를 만들었고 자, 100과 지금 10, 그러니까 1000이죠.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곱해져서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지금 밀리 암페어 단위가 나왔어요. 계산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전류 IT였고 지금 주어졌던 게 코사인 형태였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는 뭐예요? 복소수 형태의 답이에요. 그래서 자, 코사인 형태의 실수, 응답을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8.6절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굉장히 좀 명확해질 텐데 지금 이 부분이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부터 외우도록 합시다. J 오메가 C분의 1, 그다음에 J 오메가 L. 이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임피던스가 되고 우리가 그 임피던스는 저항처럼 다루면 되더라. 그러니까 오메 법칙을 다루듯이 다루면 되더라. 저항 R은 임피던스를 바꿔도 그냥 저항 R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에 대한 건데, 지금 보면은, 자, 지금까지 반복했던 내용이 좀 다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전압 V를 우리가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죠. 정연파, 그렇죠? 전류 I를 코사인 써서 이와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와 같이 바뀌게 되죠. 매그니튜드와 위상을 이용해서.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라는 거를 이렇게 도입할 거예요. 자, 오메 법칙과 동일해요. 자, 여기를 우리가 R로 쓰면 이게 그냥 오메 법칙인 거죠. 그렇죠?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거는 자, 타임 도메인이 아니라 페이저 형태로 표현했을 때 I분의 V의 형태로 정의가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페이저를 풀어 쓴 거죠. 자, 매그니튜드끼리
계산해주고 앵글들끼리 계산해줬을 때 답이 이렇게 나오면 자, 이것이 뭐다? 임피던스의 페이저 형태다. 그래서 자, 지금 오메 법칙과 동일한 형태의 값이 되고 자, 지금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는 전류의 매그니튜드 분의 전압의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고 자, 임피던스의 그러니까 위상 혹은 이제 페이저의 앵글 값은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준 것이 되더라. 이게 임피던스에 대한 정의예요. 저항 다루듯이 다루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임피던스는 컴플렉스 넘버인데 지금 얘는 페이저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이 개념이 좀 복잡한데 예, 정확하게 말하면 페이저는 아니고 그 이유는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정연파, 그러니까 매핑되는 정연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어서 우리가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렇더라라는 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직교좌표계에서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임피던스 G는 R 곱하기 JX의 형태로 표현해요. 자, 요 R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R이 맞아요. 저항에서의 그 R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임피던스의 실수분은 아까도 얘기했었죠. 저항값과 같아요. 임피던스의 실수분은 저항값과 같고 레지스턴스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자, 그러면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있겠죠. 허수부를 결정하는 거는 자, 인덕터와 커패시터가 결정을 해요. 그리고 임피던스의 허수값을 우리가 자,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앞으로. 이 회로의 리액턴스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그 임피던스의 허수값을 써주면 돼요. 이 회로의 뭐 저항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자, 좀 어떤 복소수 회로가 주어졌을 때 그 회로의 실수,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구한 후에 실수값을 구하면 돼요. 이해돼요?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나중에. 자, 실수분은 이렇게 구하고 허수분은 이렇게 구하더라. 이거 잘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자, 용어도 기억해 두세요. 리액턴스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지금 나왔어요. 리액턴스는 임피던스의 허수부에 해당하는 값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자, G에 J 오메가라고 쓴 게 뭐냐면 지금 결국은 임피던스가 오메가라고 하는 값을 이제 포함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복소수 형태로 쓰일 거기 때문에 원래 제대로 쓰면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역시나 우리가 이걸 풀로 다 쓰진 않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냥 G라고 쓸 건데 임피던스 G라고 쓸 건데 이 G라는 게 결국은 이 오메가 값을 내포하고 있더라. 그리고 복소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J를 또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써줘야 맞는 거더라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고 실수부를 저항 그리고 얘를 리액턴스라고 얘기하더라. 그리고 단위는 오메 단위를 써요. 저항과 동일하게. 그래서 지금 됐고 여기 있고 요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R분의 리액턴스 값 X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매그니튜드 값이 결국은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 값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매그니튜드 값을 구하고 싶으면 자, 실수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가 있겠죠. 허수부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실수부 부분의 허수부의 각도를 계산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임피던스의 위상 값이 됩니다. 이해되죠? 자, 지금 여기 예제 8.10을 이제 풀면 오늘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봅시다. 임피던스를 구하래요. 그리고 자, 폴라 코디네이트가 있고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의 임피던스를 구해라.
전류 I가 들어가고 있고, 자, 지금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으면 페이저예요. 자, 페이저예요. 전압 V도 지금 페이저 형태예요. 그리고 뭐 여기 안에도 페이저 서킷이라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랬을 때 전압 V가 이렇게 되고 전류 I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자, 이것에 대한 임피던스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오메 법칙 구하듯이 G는, 자, 반드시 페이저 형태로 바꿨을 때예요. 자, 페이저 I분의 페이저 V를 가지고 구하더라. 그러면 여기는 친절하게 페이저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10에 56.9도, 그 다음에 2에 20도. 자,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매그니튜드들끼리는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5가 나오고, 지금 얘네들끼리는 빼주면 되죠. 그렇죠? 앵글들끼리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36.9도가 나오죠. 자, 이게 폴라 폼으로, 그러니까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된 임피던스 값입니다. 그러면 자, 렉탱글러 폼으로 얘를 표현하게 되면 얘가 극좌표니까 얘를 코사인, 사인으로 나눠서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5 코사인 36.9도 플러스 J 사인 36.9도. 그래서 뭐 계산기로 계산하면 4 플러스 J3이라는, 자, 단위, 오메 형태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이 좀 더 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마무리합시다. 타임 도메인에서의 저항, 인덕터, 그리고 이제 커패시터 값을 우리가 임피던스로 바꿔주게 되면, 자, 저항은 그대로 그 값이 유지가 돼요. 인덕터는 J 오메가 L. 얘를 극좌표 형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오메가 L을 앞에 써주고 이게 매그니튜드에 해당되고 위상이 90도인 값이 되죠. 그리고 JC가, 그러니까 GC, 그러니까 그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값은 J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얘를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전압과 전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얘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 있고, 왜냐하면 V는 GI 형태니까 여기에 90도만큼 앞서 있는 거죠, V가. 얘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쳐져 있는 형태로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오는데,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자, 여기를 전류의 위상을 0으로 보면 전류가 기준이 되고, 그러면 저항의 위상은 여기에 매핑이 돼요. 자, 인덕터 같은 경우는 90도만큼, 그러니까 전압의 경우에 인덕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압이 이만큼 앞서 있고, 그리고 커패시터가 포함된 경우에는 90도만큼 뒤쳐져 있더라 라는,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페이저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거고. 자, 그래서 GL은 J 오메가 L, GC는 J 오메가 C분의 1이다 라는 것 잘 외워두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자, 리액턴스를 표현하게 되면 J를 빼고, 자, 리액턴스는 임피던스의 허수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J를 제외한 오메가 L. 그리고 지금 지금 커패시턴스의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지금 J를 제외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혹은 이게 혹은이 아니라 이게 맞는 얘기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얘는 리액턴스 값이 양수 값을 갖고요. 얘는 리액턴스 값이 음수 값을 가져요. 나중에 우리가 전력을 계산할 때 뭐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이라는 걸 계산할 거고, 최대 전력을 전송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를 이용할 거예요.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최대 전력이 어떻게, 언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전송될 수 있는지를 구하는 것을 연습할 건데, 자, 그때 요 관계, XL이라는 것은 항상 양수값을 가지고, XC라는 것은 항상 음수값을 가지더라 라는 요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어드미턴스라는 거는 우리가 뭐 그 컨덕턴스를 할 때 저항분의 1로 계산했었잖아요. 어드미턴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임피던스분의 1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여기는 이 G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었던,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많이 봤었던 컨덕턴스예요. 저항분의 1에 해당되는 컨덕턴스가 나왔고, 자, 여기 B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죠? 이 B라는 개념이 서셉턴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드미턴스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거고 서셉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컨덕턴스와 같은 개념인데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배웠던 거에 대해서 자, 예제를 풀면서 이제 뭐 복습하는 개념으로 예제를 풀면서 시작할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